자, conditioned, 자, place, preference인데, 자, 얘는 이렇게 고유명사,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거라고 번역해. 그게 훨씬 나아. 물론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저는 CPP라고 할게요. CPP. 조건부, 장소, 선호도인데요. 자, CPP는 방법입니다. 자, find out에서 끊고 알아내는. 자, 의주동이니까 어법 포인트 하겠습니다. What animals want가 어순이 의주동으로 명사 덩어리가 되겠지요. 동물이 원하는 것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researchers 끊고 train 끊고 to 끊고 associate 끊을게요. 그리고 one place 끊고 with experience에서 끊고. 자,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associate랑 그냥 with에다가 어법 포인트하고 세모로 상관어구 표시. 자, 이거 어떤 구문이니 주어니가 말해볼게. associate 동사의 문형을 알아야 돼. associate A with B죠. 이런 거는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with를 동반해요. 자, 어법 포인트니까 어법 형광펜으로 이렇게 덧칠해도 좋겠죠. 자, 해석해보자. 여기 주어니 researchers train. 연구원들은 훈련 시킵니다. 그들을 연관 짓도록. 자, associate A with B라고 했죠. 하나의 장소를 어떠한 경험과 연관 짓도록 훈련시켜요. 지금 보면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be associated with가 아니라 associate A with B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search as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끝에다 놔둘게요. 여기 place에다가. 그리고 with 앞에 소가로 different 닫고 usually 앞에 소가로 happens. 이게 의미단이에요. 주어니 여기 해석해볼게요. search as 뭐와 같은 경우? 음식이나 시끄러운 그 노이즈 그리고 다른 소음 그리고 또 다른 장소인데 another에다가 upper point, another place에다가 upper point 할게요. 얘는 another 단수죠. 그래서 other이 되면 오답이 되겠다. 다음 완전히 다른 무언가와 함께. 보통 where 요거 대괄호로 바꿔줄 수 있니? usually를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각지게 바꿔주세요. 각지게. 수식으로 보는 게 맞겠죠. 보통은 where이 어떤 기능을 하니 표현이 where에다 upper point 하고요. 그렇죠. 완전한 문장으로 그렇죠. 수식어구를 하는데 네. 자, 여기서는 어떤 선행사를 꾸미는 게 맞을까? 그렇죠. place까지 가는 게 맞겠죠. 물론 부사로 봐서 어디에서라고 부사절로 봐도 상관은 없는데 앞에 place를 수식한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죠. 그래서 where은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명사를 꾸몄고요. place를 happens에다 upper point. 자, 이거 몇 형식 동사니? 1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불가라는 어법 특징이 있다. 자, 다음 자, 교현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two places are made obviously different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어떤 문형이 쓰는지 보이죠? upper point are made랑 그리고 different에다가 밑줄. 자, 이거 어떤 문형이니 교현이? 그렇죠. 이런 거 알면 이제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모르는 친구만 적으세요. make 목적어 형용사 구문이니까 얘가 만약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be made 형용사가 되는 거죠. make는 형용사랑 친한 성분이기 때문에 make 목적어 형용사의 군형을 만드는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be made 형용사가 돼요. 어쨌든 형용사가 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여기 세모 표시로 상관어구. 자, 해석해봅니다. 교현이. 그 장소들은 명백히 다릅니다. 만들어졌다. 자, 이것도 다르게 만들어졌다. 굉장히 해석을 매끄럽게 잘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데 일단 여기 이렇게 앞뒤 소가로 표시해 볼게요. 결과적 용법을 해석한 건 매우 잘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석해봐. 처음부터. 그 장소들은 명백히 다르게 만들어졌다. 그것을. 근데 뭔가 다르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be made 될 것 같잖아. to make it이 아니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냐면 그 두 개의 장소는 명백히 달랐다. 그 결과 이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 결과 뭐뭐 했다라고 번역해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서는 it이랑 to에다가 it for to에다가 민준이 필기하세요. 자, it for to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upper point 하겠습니다. upper point. 자, 이 민준아 이거 어떤 구분이 it for to? 오, 맞았어요. 가목적어. 그리고 누구누구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가 진목적어가 되겠지. 진오 적어주십시오. 자, 여기 민준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부터 앞에 부분은 제가 할게요. 그 두 장소는 명백히 달랐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뭔지 나와야겠죠. as easy as possible은 부사니까 앞뒤 소거로 표시하고 가능한 한 쉽게 만들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make의 문형이 사용되었거든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저라면 이 문장에서 어법 문제 하나 낸다? 무조건 여기 낼 것 같아요. easy. 여기다가 위에다 별표 표시하세요. 자, 민준이 이거 어떤 문형이니? 그쵸, make 목적어 형용사예요. 근데 as와 결합을 하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as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코덱스 기억나? 데이? as 나오면 앞에 있는 as를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as 구문에서는 앞에 있는 as가 기능상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돼. 그럼 make 목적어 형용사잖아. 그래서 이질리가 아니라 형용사가 왔어야 돼. 어렵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민준이. The two plays are made. 그 두 장소가 명백히 달랐다. 문장 끝났어요. 그 결과 이것을 가능한 한 쉽게 만들었다. 뭐가 뭐 하는 것을? 그 동물이 연관 짓는 것을. 각 장소를 무엇과? What happened to it there? 그렇죠. 여기 what부터 happened to it there. 그냥 여기 to it까지 what happened까지 비춰볼게요. 자, 의주동인데 어디까지가 의주냐면 what 자체가 의주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happen이 동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what은 의문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의 역할도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they what happened to it there에서 동사는 뭐니? 동사 happened죠. 그러면 happen의 주체가 주어가 되는 거거든. 주어는 그럼 뭐야? happen의 주체가 뭐야? what이에요. 그죠? 의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happen의 주체지. 그래서 의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야. 그래서 의주동을 배열하면 명사 덩어리가 되는데 의주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what이 온 거죠. 일어났던 것,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거기서. 자, 지금 굉장히 번역들도 잘하고 있고 구조 분석도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내신은 결국은 구조 독해가 아니라 논리 독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논리 독해를 한다는 건 이걸 완벽하게 번역하고 구문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패러프레이즈 해야 하는 얘기예요. 맥락을 이해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건데. 자, 그럼 여기 교현이? 네. 자, 첫 번째 문장 보고 정리했어요? 안 했지. 두 번째 문장 보고 정리했어요? 안 했지. 저는 사실 이제는 본능이 되다 보니까 체화가 되다 보니까 하면서 넘어가는데, 저는 여러분들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번역만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문제 못 풀어요. 이제는 반드시 한 문장 단위로 읽자마자 패러프레이즈를 정리를 그때그때 하면서 가야 되고, 특히 첫 번째 두 문장은 필수예요. 자, 그럼 첫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보자. 데이. 동물 선호도, 동물의 장소 선호도는 동물의 욕구를 알아내는 방법이래요. 그냥 CCP라는 게 나왔고요. 이게 동물의 욕구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두 번째 연구인가 봐요. 자, 교현이 이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봐. 간단하게 패러프레이즈 해야 돼. 연습을 해야 되고 계속 머리를 굴리는 연습을 해야 돼. 한 곳은 두 번째 문장 패러프레이즈 하는 거야 지금. 한글 봐도 돼. 한글 봐도 되니까 요약을 해봐. 정리를 해봐.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그냥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욕구 사항들을 다르게 배치를 했대요. 한 곳은 음식이고, 한 곳은 시끄러운 소리, 다른 곳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나 봐요. 조건을 다르게.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자, 여기는 창현이 뭔 말일까요? 패러프레이즈 해봐. 아, 여기 우리 아직 해석 안 했잖아. 아, 요거 The two place. 이 두 장소가 완전 다른 조건을 갖고 있대요. 자, 동물의 욕구 실험인데 이 장소마다의 환경을 다르게 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지금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될 게, 주제문이 나오고 있니? 끄덕이는 건 뭐야? 주제문이 뭔데? 뭔 주제문이 나와? 지금 실험의 이 배경만 설명하고 있잖아. 그러면 실험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험의 결론이에요. 그다음에 위에서 이거 하나하나 정성 들이고 번역할 시간에 빨리빨리 밑으로 내려가서 결론만 보면 답을 맞춘다고. 전략적으로 독해를 하라고요. 알겠니? 무조건 실험 결과는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런 게 만약에 빈칸 추론 문제다? 위에서부터 분석하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런 애들은 이제 시간 없어서 못 푸는 거지.
실험 지문은 항상 마지막에 실험 결과가 주제문이 된다. 아셨죠? 자, 다음입니다. The animal's preference. 여기는 은준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동물의 선호는 for 앞에 소가로 another에서 닿고, 자, for는 전치사니까 뒤에 ing가 와야 돼서 for랑 ing에다가 upper 포인트하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해석 뭐뭐인 것 혹은 있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렇죠. 한 곳에 있거나 또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동물의 선호는, 자, 주어의 핵은 어떤 단어니? preference죠. 그 다음 is measured에다가 끊고 v 표시하고 upper 포인트.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여기 upper 포인트니까 is에다가 동그라미.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해석 자, 이런 거를 의미 단위 워크북으로 연습을 해야 돼. 동물의 선호는 한 곳과 다른 곳에 있는 것에 대한 선호는 측정될 수 있다고요. 보스랑 세모에다가 보스 세모, 엔드 세모 상관없죠? 자, before and after이 나왔네. 자, 그 경험의 전후 in the two place 그 장소에서 그 경험의 전후로 측정될 수가 있다. 측정되게 된다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실험 과정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 빨리 내려가야 돼. 자,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if 앞에 소가로 컴마까지 닫아야겠지. 부사 성분 나오면 항상 커마를 찾아서 의미 단위를 닫아야 돼. There is a shift. 자, 여기 경원이 shift는 변화란 뜻이고 away 포인트. 해석해 봅니다. 이제는 키워드들이 나올 거예요. 만약 변화가 있다면, 자, 이때 is에다가는 upper 포인트. 자, 이게 주어 동사 도치되는 성분이잖아요. is가 v, shift가 s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다면 어디서? where이, 자, where부터 choose to spend, 자, 여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choose to spend its time까지 쭉 밑줄 그어봐. 여기까지가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부분이니까 어순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경원이 전치사의 목적어는 명사가 오니까 명사의 목적으로 의문사가 오려면 명사 덩어리가 돼야 되잖아. 어순은 의, 주동의 순으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리고 choos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만 동반하죠. want to처럼 choose 투부정사만 옵니다. 이런 건 암기어법이고요. choose는 투부정사만 온다. 자, 해석 다시 해볼게요. 경원이 if there is a shift, 변화가 있다면 어디에서? 자, where은 의주동일 때 장소라고 번역하면 돼. 장소에서. 어떤 장소? 곳이라고 번역해도 좋고요. 곳. 어떤 곳? 동물이 소비하기로 선택하는 곳. 무엇을? 그것의 시간을 for the reward. 보상으로. 자, 여기서 reward에다가 어휘 포인트. 자, 만약에 그 동물이 보상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하는 곳에서의 변화가 존재한다면, 자,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상현이 이게 뭔 말이니? 동물이 딴 데로 가면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곳에서 막 밥을 먹었어. 맛있는 간식을 먹었는데 갑자기 얘가 다른 곳을 선택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시간에 대해서 장소를 바꾸게 되면 this suggest 끊고, 자, 교현이 suggest가 여기서 무슨 뜻이게? 감시하다. 그렇게요. 그쵸. 자, 여기 upper 포인트로 suggest랑 that이랑 like를 이렇게 3개 표시할게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upper 문제 내기 좋을 질문 같네요. 얘는. 자, 여기는 당위성이 있니 없니? 없죠. 자, suggest 동그라미, that절의 that 동그라미, like도 동그라미하고, 우리 그 코덱스 간단하게 배웠었는데 suggest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지? 첫 번째, 제안하다로 외우는 게 좋아요. 제안 동사가 있고요. 제안 부위. 민준이 필기하세요. 자, 제안 부위. 2번은 암시하다. 암시하다가 근데 너무, 그렇죠. 암시하다 시사가 너무 좀 애매해. 저는 그냥 넌지시 말하다라고 말하다로 외우거든요. 넌지시 말해주는 게 말하다니까 말하다. 말하다로 외우면 훨씬 더 좋을 거야. 왜냐면 이렇게 암시하다로 하게 되면은 해석이 좀 어색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넌지시 말하다로 외우면 무조건 다 돼요. 그럼 여기는 말하다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suggest가 말하다의 의미니까 당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should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자, liked라는 시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시제 주의라고 적을게요. liked 밑에다가
시제일치주의라고 적으세요. 지금 어법인 지금 한 10분은 설명해야 되는 어법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요. 당위성 X. 자, 해석해 봅시다. 창현이. If there's a shift. 변화가 있다면 동물이 소비하기로 선택하는 곳에서의 변화가 있다면 보상으로 이것이 말해준다. 제한하다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것이 말해줍니다. 뭘 말해? It liked the experience. 그 경험을 좋아했고, 그리고 병렬인데 is trying, is에다가 is trying에다 upper point 하겠습니다. is trying to repeat. 여기 통으로 밑줄 그으세요. 어렵다 이 질문. 자, is 동그라미. 자, 누구랑 병렬일까요, 상현이? 현재 시제잖아. 그렇죠, 잘 풀었습니다. 여기 V1. 오, 상현이 잘하는데. V2. 여기가 was가 되면 오답이 되는 거죠. 의미상 대등한 구조를 찾았을 때 말해주고 그리고 노력하고 이거를 말해줘요. 예? 아니야, 이거 잘못 찾았잖아, 상현아. 이거 V1, V2 아니에요. 이게 V2는 맞는데 의미상 대등한 건 like였어. 암시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하면 this가 주어가 돼버리는데 이상하잖아, 해석이. 여기가 V1이에요. 미안합니다. 이거 교정 좀 할게요. V1. 자, 얘가 뭐냐면 혼합시제. 혼합시제라는 건 원래 한 문장 안에 시제는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원칙이 있거든. 근데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과거 사실은 과거로 쓰고 현재 사실은 현재로 쓰는 게 더 우선해. 그래서 혼합시제 문장이 쓰였어요. 얘가 과거에 그 경험을 좋아했고 현재는 반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에는 좋아했고 현재는 반복하고 있고 혼합시제 문장이에요. 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여기보다는 그 suggest 다음에는 like도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시제주의. 혼합시제입니다. 이렇게 혼합시제라고 적어주세요. 병렬로 풀면은 큰일 나겠죠, 여기는? 저 시제를 주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과거를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여기는 봐봐. 여기는 애초에 저 문장 그러니까 이 질문 다 현재형인데. 그러네. 시제 일치 X 주의해야겠네. 여기를 이렇게 X라고 표시를 해야겠다. 시제 일치가 안 되는 걸 주의해야죠. 그렇지. 오, 좋은 지적입니다. 그러면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likes가 되면 맞을까 그러면? 어법상 likes. 이것이 현재 그 경험을 좋아하며 어법상으로도 틀려요. 왜 틀릴 것 같아? likes가 되면 안 돼. 틀려. 아니, 그래서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 likes를 써도 어법상은 맞아. 현재 좋아하고 현재 노력 중. 이거 틀리지 않잖아요. 왜 likes는 안 될까? 당위 X가 올려면 당이 올렸어요. 아니지. 버드가 내가 그걸 말하고 싶었는데 잘못 말했어. like가 되면 틀려. like. 네, should가 들어가면 like가 되잖아. like는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 should가 들어간 상태에서의 현재이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나오고. 근데 수미가 안 알려주면 안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어 설마? 이렇게까지?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까지 하면. 올림포스 하는 애. 그래.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conversely에다가 어휘 포인트 하고요. 여러분 영등포고 접속 부사 문제 심심치게 나오죠. 계속 나오면 한 문제씩은 꼭 나오더라고요. 자, conversely가 반대로란 뜻인데 반대로의 뜻을 반대로의 뜻을 갖고 있는 접속 부사 다 말해보자. 아는 건 적지 말고 모르는 것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있니? however는 당연히 있고요. 반대로, 그러나 또 뭐 있어? on the other hand 이런 건 다 알죠? 또 still 있죠. 이거는 아는데 많이 모르는 데 많더라고. still 그러나의 뜻이 있어요. 또 conversely, still,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접이죠. never 이거 붙여야 돼. nevertheless예요. 근데 붙여서 쓰는 거야. nevertheless, nevertheless. 또 but은 접속사야. 접속 부사가 아니고 컴마 찍으면 안 돼. yet 그렇죠. yet도 있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대답한 얻어 걸렸구나. 네.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웃기려고. 나고 유머 감각까지. 자 if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 컴마가 어디서 닫히냐면 it에서 닫혀야 되겠죠.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자 다시 볼게요. If now boys 끊으시고요. The place 끊고 The stimulus 소가를 여기서 닫아야 되네. Sorry. 자 컴마가 여기서 닫아야 돼요. 자 다시 The stimulus has appeared V1 starts V2 끊고요. Prefer the place 그 다음 it 앞에 대괄호 experience is 대괄호로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구조부터 잘 보시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대의해 볼게요. Conversely 반대로. 자 그러면 자 생각하면서 읽기로 했죠. 앞에서는 어떤 얘기 나왔어? 아니 실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로 앞 문장이 무슨 내용이었어? 동물이 지가 좋아하는 보상을 제끼고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린다면 그건 뭘 의미한다? 뭘 말해준다? 뭘 노력한다? 아 졸려 죽 건데 빨리 말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다고요? 자 다시 동물이 보상을 위해서 이제 보낼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하는 그 장소를 바꾸게 된다면 얘가 그걸 좋아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제 과일을 먹고 있었어. 여기서 과일 간식이 나오는 곳이야. 근데 갑자기 얘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어. 장소를.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경험을 좋아하게 됐고 그곳에서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것을 의미한대요.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뻔한 얘기고. 근데 반대로라고 했죠. 그럼 반대로면 어떤 얘기 나올 것 같아? 좋아했고 그 경험, 그곳에서의 경험이 좋아서 그곳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즉 약통 앞에 가지고 계속 놀고 있으면 그 약통을 좋아했단 얘기예요. 알겠어?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을 피하고 약통에 갔다. 이건 약통에서의 경험을 좋아했단 얘기라고. 근데 그게 아니지 않나요? 맞는데요? 맞아요. 통에 있었던 경험이 그치 어떻게 왜 과거가 됐냐고? 그쵸. 그러니까 원래 암시되어 있는 거죠. 전후에 다 측정된다고 했잖아. 두 장소에서 다 측정했다고 했잖아. 집중 안 하니 여기 너희들? 두 곳에서 다 측정했다고 했잖아요. 여기랑 여기. 오마이갓. 네. 이런 깊은 뜻이. 근데 갑자기 이걸 바꿨다라는 건 그곳에서의 경험을 더 선호하게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바꿨다는 건. 그래서 여기 실험을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힌트를 드렸던 게 그 약통이 있는 곳이랑 모르핀 마취제거든요. 마취제 마약이야 마약. 마약 있는 데랑 그리고 간식 있는데 치즈 있는데 해가지고 둘이 다 갖다 놨는데 이게 처음엔 치즈 먹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모르핀만 찾는 거야. 그럼 이곳의 경험을 더 좋아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다음 반대로가 나왔는데 자 이제 논리 독해 여러분. 반대 상황 가정해 봅시다. 자 교현아 반대로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 피하면 안 좋아했다는 얘기겠죠. 안 읽어봐도 다 나오죠. 이런 건 분석 안 해도 돼요. 자 반대로 if it 앞에 소가로 열고 그다음 place에서 닫고 그 다음 이것이 지금 만약 그 장소를 피한다면 the stimulus appeared and start to prefer 끊으세요. the place에서 끊고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교현이. 반대로 이제 이 장소를 피하게 되면 네. 그 자극들은 드러난다. 그리고 시작된다. 선호하는 것이 시작된다. 그 장소를. 문장 끝났죠? It did not experience it 앞뒤 대괄호 표시할게요. 여기는 어법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It did not experience it. 완전하다라는 건 장소 명사를 꾸미는데 완전한 문장이 왔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 그렇죠. where이죠. 여기는 where를 추가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암기충들은 다 뭘 당황하겠죠. where이 들어갑니다. 그냥.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앞뒤 소가로 표시하겠습니다. 위치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인 변형 고난이도 변형은 it을 빼버리고 위치를 쓰는 거예요.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위치를 써도 되겠지. 이해니? 자,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또는 in위치를 쓸 수도 있겠죠. where 대신에 in위치를 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equal in위치도 적어주시고요. 자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자 컨버슬리는 어휘 포인트하고 얘는
삽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윗문장과의 연결성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어떤 단어랑 연결할 것 같냐면 shift 아니다. choose to spend 요거랑 연결할 것 같아요. 보내기로 결정하다. 근데 반대로 피한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죠. avoid랑 choose to spend가. 그렇죠? 자, 반대로 만약에 이것이 장소를 피한다면 자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자, 어떤 장소를? 야이, 여기도 문장이 수식어구잖아. 여기도 앞뒤 대괄호 표시할게. 여기도 where이 생략되어 있네요. 여기도 where이야.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where이 생략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교현이 만약에 장소를 피한다면 저 어떤 장소? 자극이 등장했던 장소를 피하고, 자, 병렬이니까 avoid랑 start에다가 둘 다 어퍼 포인트 하고 S1, S2 표시하겠습니다. V1, V2 왜 이렇게 시끄러워? 자, 만약 이것이 장소를 피한다면 자극이 등장했던 장소를 피하고, 이때 자극을 의미하는 건 뭘까? 내가 원래 좋아했었던 것이 되겠죠. 간식. 그리고 장소를 선호하게 된다면, 원래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장소를 선호한다면, 자, 표현이 뒷문장 It suggests that 이것은 암시한다, 말해준다. 그쵸? 암시하다 또는 말하다고요. suggest that이랑 find 이렇게 세 개 또 밑줄 그세요. 자, 다시 한번 같은 어법이 등장했습니다. suggest, that, found 세 개 표시하고, 자, 이 found는 시제 일치 x 주의 적어주세요. 당위성이 없죠? 자, should가 들어가거나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 쓰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말해줍니다. 이것이 발견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자극을 생각했음을 unpleasant 하다고. 자, the stimulus 앞뒤 끊어주시고요. 자, 얘는 자, 문형 적을게요. find 목적어 형용사 문형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 하나를 꼽아본다면 unpleasant예요. 자, 여기다가 find랑 unpleasant에다가 세모 표시하겠습니다. 세모 find 목적어 형용사. 여기에 부사가 되면 오답이 된다. 자, 이 문장 다시 해석해보죠. 자, 경원해 보겠습니다. conversely 반대로 만약 얘가 장소를 피한다면 어떤 장소? 자극이 등장했던 장소를 피하고 선호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것을 선호해요? 장소를. 어떤 장소를? 경험하지 못해. 갑자기 새로운 곳에 가서 놀고 있다면 얘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해준다? 얘가 그 자극을 불쾌하다고 생각했음을 말해준다. 그쵸?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예시가 나오죠? 자, for example 앞뒤 소가로 day. 예를 들어, 자, 어휘 포인트 하시고요. 얘는 접속 부사 문제 나오면 괜찮겠다. 자, conversely랑 for example 두 개 뚫어놓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mice we cancel, sure 끊고, 어법 포인트는 mice랑 sure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쥐는 보여줍니다. 선호를. 자, preference에다가 어휘 형광펜. 자, for the place 앞뒤 소가로 표시하고요. 뭐에 대해? 그렇죠. 문장 완전히 끝났고 where 앞에 대괄호 열고, 그 다음에 몰핑인에서 닫으세요. 그리고 where에다가 어퍼 포인트. 자, 데이 처음부터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쥐는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 어떤 장소 그들이 받았던, 그렇죠. 빈 기분에다가 어법 포인트 하세요. 자, have pp 부분에 어법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어? 완료 능동대 수동이라고 했고, 여기는 능동이 돼야 돼, 수동이 돼야 돼. 왜 수동이 되냐면 받다가 돼야 되거든요. 비기분은 받다거든. 기분은 주다고 비기분은 받다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르핀을 주는 게 아니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빈 기분을 써야 된다.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봅니다. 데이. 예를 들어 암에 걸린 쥐들은 모르핀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다. 그렇죠. 왜 이렇게 잘해? 자, 문장 끝났고 어 앞에 소가로 열고 drug 닫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동격입니다. 동격. 즉 약이죠. 몰핀에 대한 동격 설명이고, used to 앞에 대괄호 pain 닫고 used to에다가
used만 밑줄 그어주세요. 어법 그리고 ed 동그라미. 자, 원래는 be used 투부정사 구문인데 여기서는 which is가 생략되면서 아예 which 비동사구문이 사라지고 pp만 남은 형태라 그냥 pp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o에서 끊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교현이. 자, mice는 s 표시하고요. 그 다음 show가 v인데 얘 단순히 복순이 복수요. 복수명사입니다. 해석 다시 해볼게요. 밤에 걸린 쥐들을 보여준다. 장소에 대한 선호를.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모르핀을 받았었다. 받았었다. 그 약은 그 약은 그 사용되었던 약이에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진정하기 위해 사용됐던 왕이었다. 자, rather than 앞에 소가를 열고 그 다음 끝에서 닫아야겠죠. 여기 셀레인에서 닫고요. 그 다음에 whereas 앞에 소가를 열고 끝에서 닫겠습니다. 자, rather than은 뭐뭐라기보다 라는 뜻이고, 자, 이건 접속사와 전치사 둘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접속사로 사용되고 병렬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where부터 셀레인까지 어퍼 포인트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 이때 rather than은 누구랑 병렬일까요? 이걸 병렬 찾는 것도 좀 일일 거야. 아니에요. place예요. place라 그랬니? 미안. 자, 잘 안 들렸었어. where이랑 place가 둘 다 장소잖아요. 즉 병렬이라는 건 의미상 대등해야 되거든. 즉 where도 장소라면 이 병렬일 경우에는 당연히 장소랑 병렬이 되는 게 맞아. 여기가 O1, O2 병렬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장소라는 명사 병렬이니까 주어나 where이 명사가 되려면 어순이 어떻게 될까요? 의주동이죠. 그들이 have received 여기도 중요해요, 여러분. 자, 완료 부분이 어퍼 포인트가 되면 능동대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빈 pp가 되면 안 됩니다. 위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주의라고 적어볼게요. 능동주의. 빈 received가 되면 안 된다. 뒤에 목적어 식염수가 나와 있죠. 자, 그들이 식염수를 받았던 곳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모르핀을 받았던 곳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렇죠? 식염수도 짭짤하니 맛은 있었겠지만 그거 맛이 있으면 안 되지. 피했겠죠. 자, 다음 whereas 뭐뭐인 반면. 자, 여기는 어휘 포인트. 건강한 쥐가 자, 여기서 develop은 발달시키다 혹은 만들어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러한 선호를 만들지 않았던 반면 this suggests that 끊고요. 저 많이 나오죠, that. 자, 여기 upper 포인트로 suggest that이랑 want it 이렇게 세 개 밑줄 그어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필기할게요. 이번에는 자, 당위성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위성이 없으면 보통 앞에 과거가 나왔을 때 과거로 시제 일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혼합 시제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좀 특이한 지문이죠. 혼합 시제가 많이 쓰였다. 자, 이것이 말해줍니다. 그 암에 걸린 쥐가 모르핀을 원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주제문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문제는 어휘 문제도 괜찮고 어법 문제도 괜찮고 저는 제목이나 주제 문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주제문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주제문을 만들어 봅시다. 자, 데이야 이 글의 주제문 만들어봐. 요지나 주제문을 한번 만들어 볼래? 어떤 장소를 선호하는지 이해하면 동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맞아요. 동물의 욕구에 대한 실험이고요. 주제 문제로 나오면 괜찮겠다. 주제 문제는 소재만 얘기하고 끝나거든요. 동물의 장소에 대한 선호가 욕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동물의 욕구와 장소에 대한 선호 이런 게 주제 문제의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래서 조건화된 장소 선호가 동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게 주제문이고요. 그 다음 제목은 조건화된 장소 선호의 메커니즘입니다. 선생님 이거 29번 질문이잖아요. 예. 어법 문제잖아요. 모의고사에서는. 근데 내신에서도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거는 뭐 안 될 법이 없죠. 왜냐면 어법 포인트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노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지문 이거 그러면 이게 어법 지문이면 하나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데 이거 반영돼서 원문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거는 반영이 다 되어 있어요.
원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거라서. 자, 보겠습니다. 다시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다시 또 어법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 자, 보겠습니다. 한 지문밖에 안 했지 우리.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 거? 1시간 걸렸는데? 거의?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한 줄씩 해볼게요. 한 줄. 주원이부터. 파인딩. finding. 전치사 다음엔 ing 오고요. 그 다음엔 목적어 나오니까 finding out의 목적어로 what? 의주동. what animals want. 그 다음에 교현이. 댐이요. 그렇죠. train them에서 them이 누구니? animals. 애니멀. 네, 동물들이 뭐요? 뭐뭐 하기 위해인데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에요. 정답은 어소시에이트. 그렇죠. associate. 그다음엔 어나더. another plac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가 돼야지.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뒤에서 앞을 꾸미는데 이 형용사 different가 이제 형용사였고 이 형용사를 수식하는 강조하는 부사가 앞에 들어가야겠죠. 민준이 usually where이죠. 자, 왜 where이면 골라지 말해봐. 그렇죠. 왜? 아니야. 의주동은 명사를 만들어요. 여기서 명사로 기능하지 않아. place를 꾸미는 관계부사, 즉 place를 꾸미는 장소 수식을 하는 그 관계부사로 사용됐잖아요. 뒷문장이 완전하고요. 그다음 nothing happens. 자, 다음에 they are과 is입니다. 정답은 are. 그다음 하나 더 made 하나 더. 그렇죠. make 목적어 형용사에서 make 목적어에서 목적어 주어로 가면서 BPP가 됐거든요. 그래도 형용사가 오는 건 똑같다. 그럼 경원이 to make it for to 바로 쓸 수 있죠. it for to 부정사니까 맨 뒤에는 to associates가 되겠지. 그리고 앞에는 여기가 문법 포인트 될 거라고 해서 나온다면 easy가 아니라 easy가 돼야겠죠. 왜 easy 골랐는가? 그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긴 한데 왜 들어간지 설명은 할 수 있어야 돼. make 목적어 따라하세요. make 목적어 형용사. 자, 따라서 make 목적어 다음에 as가 나오면 앞에 as를 지우라고 했잖아. 그럼 make 목적어 방금 했잖아. 1초 전에 형용사라고요. 그래서 easy가 정답이라고. make 목적어 형용사. 다 너가 처음부터 해봐. 메이크 목적어 형용사. 그럼 여기도 make 목적어 다음에 as니까 앞에 지워버리면 형용사가 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음에 자, 은준이. 자, for the animal to associate each place with 다음에 with의 목적어 what happened. 그 다음에 to it to them. 여기서는 동물 누군지 내가 생각하고 대답하라고 했지? 이시 맞죠? 네. 잘했어요. 칭찬한 거야. 네. 다음에 주원이 another. 얘는 구문이에요. 관용 표현이라서 one another 구문이야. one another. 아, 그네. 전치사 다음은 동명사 오니까 for being이고 one another이니까 one another. 이건 구문입니다. 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다음 주어를 찾아야겠네요. 자, 주어의 핵은 어떤 단어가 될까? 교현이? 그렇죠. preference니까 is. 창현이 측정되는 거니 측정하는 거니? 되는 거니까 틀렸어요. 측정되는 거니까 measured가 맞네요. 맞아. 누가 비웃었어? 맞았는데. 자, 누가 비웃었니? 데이지. 은준이. 자, 은준이 5개 연속으로 다 할 거예요. 자, 밑에 다 보지 말고. 자, 측정됩니다. before and after 22번. it가 되는 이유는 뭐야? 그 동물, the animal을 봤기 때문이죠. 단수니까 맞아요. 다음 23번. If there is a shift in where which. where이고요. 의주동이니까 where the animal chooses죠. 자, 여기서는 where 다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the animal이 주어니까 chooses라는 단수 동사가 옵니다. choose to 부정사고 또 나왔네요. there is it죠. 누굴 받아요? 그죠. 이 시간을 소유한 애들이니까 the animal이죠. 자, 다음 they conversely
It's now about the place. Stimulate. 피해. appear. 여기는 어떤 구문인지 혹시 기억나? 문법 분석하자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 쓰인 어떤 구문이 쓰였어? 관계 부사가 쓰였죠 여기. stimulus appeared가 앞에 where이 생략되어 있었고요. and 다음엔 병렬인데 누구랑 병렬? avoids랑 start가 병렬이죠. start to prefer place it did not experience tham과 is인데 여기는 교연이 여기도 생략이 되어 있죠? place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 where where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아, 주어도 이시고 목적어도 이시예요. 뭐야 이거 못 써야 돼. 이시요 에? 그러면 이시 여기서 댐이 받아야 될 게 뭐야?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던데 대상을 찾은 다음에 답을 찍을 수 있어요. 대명사는 안 그러면 찍은 거야. 아니 더 스티뮬러스 그렇죠. 더 스티뮬러스라서 단수인 거죠. 자 다음 이것은 암시합니다. It found와 should find 나왔는데 they found죠. 이유는 당위성이 없으므로 should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동사 원형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창현이 the stimulus. 자 얘는 어떤 구문인지 기억나니? find 목적어 형용사라서 형용사 부플레이션을 골라야 돼. 시야를 넓게 봐야 돼요. find가 보여야 돼. 자 다음에 민준이 자 주어는 mice 동사는 show 그쵸 한수 아니 복수죠. the further place를 수식하니까 하나 더 where이고 뒷문장 받은 거야 준 거야 받아야죠. 주어는 G니까 받았고요. 그 다음 하나 더 used는 여기서 수식어구인데 사용된 약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니까 to relieve가 되겠고 자, used to ing는 무슨 뜻이니? 익숙해지다라는 뜻이죠. 다음 자 은준이 which와 where의 대결이에요. 뒷문장을 봐야겠죠. where they have received, have been received. 자 목적어가 나와 있어. 그렇죠. have received도 목적어고 그 다음에 주어니 ed. 그렇죠. 주어가 나온 다음 동사가 나올 자리라서 ed가 맞습니다. ed 동사가 아니죠. 하나 더 does that, miles we cancel. 그죠. want it more being. 잘했습니다. 오, 글 되게 힘들었다. 근데 여러분 6월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고2 모의고사 중에 최강이었어. 이 작년 6월이 되게 힘들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하는 게 진짜 역대급이었어. 1등급 컷이 제가 작년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수능여고 2학년 작년 선배들이 모의고사 풀 때 얘네들 원래 94, 96 이렇게 나온 애들이거든. 얘네가 83 나왔어. 어렵긴 했어. 이게 10월인데요 그럼 쉬웠어. 네. 그럼 쉬웠어. 착각했나요? 6월 건 진짜 어려웠었던 걸로 기억나요. 자 다시 배버 보겠습니다. 배버. 자 이건 먼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이 더 헷갈릴지도. 자 보면 그림이 더 헷갈릴 것 같다. 너희 100과 200 100명이 100개의 바둑알이 있고 200개의 바둑알이 있어요. 어느 게 더 많은지 구별하기 쉽죠. 단위가 커지면 구분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 바둑알 100개와 바둑알 101개 구분 절대 못하죠. 이게 바로 배버의 법칙이야. 단위가 커지고 부피가 커지고 양이 커지면 구별하기 쉬운데 이 부피나 단위가 작아지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글이에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베버스 law. 자 이게 독일어식으로 베라고 읽어. 독일 사람이라. 자, 베버스 law는 constants, the perceptual difference between two stimuli. 자 이거 혹시 복수명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휘 포인트 하고요. 스티뮬리는 복수예요. 그럼 단수 어떻게 쓸까요? 그죠? 오우 잘 알고 있네요. 스티뮬러스입니다. 율루스 이게 단수예요. 자극. 그리고 얘는 복이다. 복수. 자 첫 문장 주어니 해석해볼게요. 베버스라. 베버 법칙은 설명 관련되고 관련시키다라는 뜻이죠. 관련시키다. 걱정시키다의 뜻도 있지만 관련시키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됩니다. 누구랑? 차이에 대한 인식이죠. 차이의 인식. 그래서 여기는 어휘 포인트로 difference에다가 해주세요. 두 개의 자극 사이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자 오늘 많이 나오네요. suggest. 자 여기는 upper 포인트로 it suggests that 그리고 might 찍었고 자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교현이?
말하다예요. 왜 말하다로 판단했니? 그렇죠. 당위성이 없는 거 어떻게 판단했니? 대시에 라이트 그렇죠. 과거 시제가 쓰여 있어요. 이게 동사 원형이었다면 몰라도 be 혹은 may 막 이렇게 나왔다면 몰라도 여기선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당위성 X라고 적을게요. 당위성이 없을 때는 말하다로 번역하라고 했죠. 암시하다도 뭔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말하다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넌지시 말하다. 자, 이것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결코 탐지할 수 없을 것이다. 1mm짜리 차이를 왼 앞에 소가로 열고 다음 끝에 놔둘게요. 자, 교현이 처음부터 해석해 볼게요. It suggests that. 이것을 말한다. 우리가 할 수 없다. 감지할 수 없다. 1mm의 차이를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자, 언제? 우리가 볼 때 라인은 선이에요. 선. 466mm짜리 선과 그리고 467mm짜리 선을 in length, 길이면에서, 길이에서 자, 보게 될 때 당연하죠. 46.7과 46.6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겠죠. 거의 없다. 아니, 아예 없지 않을까? 자, 버세모 하지만 we may be able to detect 끊고요. difference 끊고 왼 앞에 소가로 열고 그 다음에 align에서 닫고 e에서 열고요. 그 다음 long에서 닫으세요. 그쵸? 바둑알 한 개와 바둑알 두 개를 비교한다고 생각해봐. 이때는 차이 구분이 되게 쉬워지죠. 자, when we are comparing에서 끊고 자, 우리가 선을 비교할 때 2ml짜리 길이와 3ml에서 수식어구로 보셔도 되고요. which is가 생략되어 있는 another example 그래서 another에다가 어휘 포인트 어법이요. 미안해, 어법. 어느다가 동그라미하고 어는 셀 수 있는 명사 그리고 단수일 때 쓰기 때문에 자, 여기는 other이 되면 오답입니다. 자, 이 주어니 해석해보죠.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이런 공식의 원칙의 사례 중 하나가 사례가 바로 is that. is에다가 v 표시. Another example에다가 s 표시하고 upper 포인트는 is예요.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칙의 이러한 원리의 또 다른 사례는 대절입니다. 보자. 빨리 졸리니까.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하나의 촛불은 감지할 수 있어요. When it is lit 앞뒤 소가로 인 앞에 소가로 dark room에서 닫고 자, is lit에다가 upper 포인트 할게요. is lit. 자, 얘는 무슨 뜻이니? light의 과거 분사형이거든요. light lit이에요. 너희 은준이가 자주 주원이가 자주 쓰는 담배불 붙여 쓰는 걸 뭐라고 불러? 라이터를 fire litter라고 하거든요. lit가 또 불을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lit은 lit로도 쓰이고요. lit 불 붙이다. 알겠지? lit I lit 매그네릭 멤버 한 명 저희 학교 다녀요. 지금 안 다니지. 영등포고를 다닌다고? 방송 같은 응? 다녔었지. 방통고가 뭐야? 방송 통신 너희가 방송통신 고등학교야? 네. 부설도 있어요. 그래서 구마유시도 있어요. 저희 프로게이머? 아, 진짜? 저한테 저가지고 영등포고가 방통고야? 네. 방통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다니는 데 아니야? 나이 드신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백민성 씨가 전교회장인데 아, 그래? 그래, 이거잖아. 아이리시 이거잖아. 이거잖아. I will lit.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R 이 아니에요? I will lit. 내가 다 태워버릴 거야. L이 세 개인데? 약간 그거지. 중의적인 표현인 거죠. 내가 그게 될게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I will lit. 이 맞지 않아? 제가 알리 팬이라서 긴장할게요. 그래. lit. 불태우다, 불 붙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 필 때 쓰는 걸 fire litter라고 해. 라이터라고 안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뭐로 쓰인 것 같아? light, lit로 쓰인 걸까요? 아니면 lit일까요? 그렇죠. BPP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is랑 여기 그냥 통으로 밑줄 긋고요. 수동주의라고 적을게요.
Another example of this principle is that we can detect one candle. 자, when it is lit. 이것이 켜져 있을 때. 자, 어려운 거 나왔죠. otherwise에다가 어휘 포인트하고. 자, 교현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알지 않은데 뜻은 뭐 그렇지 않으면이 맞긴 한데 제가 웬만하면 독해 나왔을 때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나지? 자, 왜 그러냐면 해석해봤자 의미도 없을 뿐더러 해석이 되게 힘들어. 그럼 그렇지 않으면이 이 맥락에서는 무슨 의미인데? 교현이 말해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까만 방. 켜져 있지 않으면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봐봐. 이게 이 otherwise가 원래 직역을 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까만 방인데 여기서 그렇지 않았다면은 이 맥락상 불이 켜져 있지 않았다면 이 뜻이 되거든요. 근데 있어봤자 굳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게 나아. 정말 의미가 되는 경우는 저는 10년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10년도 아니지 15년이지. 영어를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못 봤어요. otherwise가 중요한 성분으로 쓰인 건. 근데 이번에 나오고. 자, 해석해볼게요. 여기 민준이 해석해봅니다. 또 다른 이 원리의 사례가 that 이하입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의 촛불을 이것이 켜져 있을 때는 어디서? 그렇지 않았더라면 까만 방이니까 켜지지 않았었을 거라면 까만 방이죠. 근데 이거 굳이 안 넣고 해볼게요. 까만 방에서 켜져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들어가는 게 더 헷갈리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다 경험에서 나온 경험칙이다. 자, 버세모하고 어휘 포인트. 자, 여기는 데이. 이 벗이 자, 여기는 삽입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별표하고 삽입이라고 적혔습니다. 나중에 이런 삽입 문제 워크북이랑 순서 문제 워크북으로 연습을 다 할게요. 자, 해석해봅니다. 데이. But when one candle is lit. 자, in a room에서 끊어주시고요. 자, in which 앞에 대괄호, 그다음 burning에서 닫고, 자, when 앞에 소괄호, room에서 닫을게요. 이렇게 의미다니까 넣고 해봅시다. is lit에다가 upper point, 그리고 in which에다가 upper point, 그리고 are already burning에다가 upper point 3개예요. 자, 해석 다시 해봅시다. 하지만 하나의 캔들이 이미 방에서 켜져 있을 때 어떤 방인지 in which가 나왔죠? 자, 대개 in which 어떤 기능하니? 그러니까 어떤 기능에? 그렇죠. 완전한 문장으로 수식을 해요.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where과 같고요. 완전한 문장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보죠. 100개의 촛불이 타고 그렇죠. 100개의 촛불이 이미 타고 있는 방 안에서 하나의 촛불이 켜지게 될 때, 자, 이건 수치가 커졌죠? 그럼 이때는 차이 변화를 알기가 좋아? 측정이 쉬워? 어려워? 어렵지. 뭐야, 뭐 사륜아니야 뭐야. 자, we may notice 끊고 light 끊고 해석해볼게요. 그 빛을 그 촛불로부터는, 그쵸? 100개 있는 촛불 방에서 하나 더 킨다고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therefore에다가도 어휘 포인트하고 삽입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삽입 대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앞이 원인, 뒤가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 좀 특이한 그 고유 명사 학술어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Just noticeable difference입니다. 자, 베버의 법칙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JND라고 외우는 게 더 나아요. 굳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겨우 알아차릴 만한 차이, 이걸 JND라고 불러. 그냥 JND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 이렇게 외워. JND. 막 알아차릴 수 있는 혹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차이죠. JND는 자, varies에서 SV 표시하겠습니다. varies, SV. 레저 앞에 소가로 signals 닫고요. 자, 펑션이 여러분 그 함수의 F 기호 쓰는 거 알죠? 그지? 이 F가 바로 펑션에서 온 단어이고요. 어휘 포인트로 펑션 밑줄. 수학 용어입니다. 함수예요. 기능이라고 번역해도 뭐 의미는 통하긴 하는데 웬만하면 함수로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신호의 강도. 자, 여기도 어휘 포인트 할게요. 신호의 강도는 통으로
콜로케이션입니다. 신호의 강도의 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럼 주어나 함수가 뭐니? 그 족불처럼 그런 수 아니에요? 이런 문과 감성은 뭐야? 자, 교현이가 함수가 뭔지 말해봐. 함수의 뜻을 말하는 그건 뭔지 말해봐 그거를. 함수가요? 함수가 뭐야? 이제 함수를 말하시는 거죠? 그래 말해봐. 당황하지 말고 빨리 말해. X값에 따라 Y값이 그래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나오냐 그게 바로 함수잖아요. 그래서 신호의 강도의 함수에 따라 JND가 달라진다는 건 어떤 신호가 얼마나 강하냐, 아니 어떤 신호는 상관없고요. 신호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은 JND를 바꾼다는 거죠. 그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바꾸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for example 앞뒤 소가로. 자, 여기 예를 들어 여기도 어휘 포인트 JND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JND가 한번 주제문으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 나올 수 있겠죠. 어휘 포인트. 예를 들어서 JND is greater 해석해 봅니다. JND는 than it is 앞뒤 소가로. 업버 포인트로 than it is에다가 밑줄. 자, 얘는 자, 이건 대동사로 봐도 되고 생략구문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저는 생략으로 보는 게 더 맞긴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대동사로 하는 게 더 편하긴 하겠다. 대동사로 그냥 볼게요. is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고요. 대동사라고 적을게요. 자, 앞에 일반 동사가 있어 없어? 같은 문장 안에 있다니. 어딨어 여기? 없잖아요. 자, 앞에 is밖에 없잖아. 그러면 당연히 does를 쓰면 오답이 되겠죠. 대동사로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칙대로라면 사실 대동사라기보다는 greater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동사로 문제가 풀리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JND는 매우 큰 소음에 대해서 더 크다. 이때 very loud noise에다가 어휘 포인트, greater에다가 어휘 포인트. 여기 가지고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more quiet sound도 어휘 포인트. 자, 반이어 구도로 제시하는 게 어법 문제, 어휘 문제라고 했죠. 자, 여기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민준이. 네? 응. 예를 들어서 JND는 더 크다. 누구한테? 더 커다란 소음에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than it is. 실제 더 큰 거보다, 그런 거보다 라고 번역은 하는데, 자, 여기서는 is가 앞에 있는 is를 받으니까 당연히 비동사 형태로 쓰는 게 원칙이고요. 실제 그런 거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실제 그것이 그런 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누구한테? quiet sound. 작은 소리에 대해서요. 자, 이때 much 동그라미 하고 어퍼 포인트. 자, much는 비교급 강조 부사죠. 강조라고 적겠습니다. 뒤에 있는 more quiet sounds에서 more quiet이 비교급이니까 강조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장 패러프레이즈 해볼게요. 자, 민준이 뭔 말이니? 정리해봐. 이거 주제문만 말하면 돼요. 이런 거 패러프레이즈 시킬 때 항상 주제문의 키워드만 생각하면 돼. 주제문이 뭔지부터 말해봐. 바로 윗문장에 있었어요. JND는 세기에 따라서 달라진다였죠. 그리고 이 세기에 따라 달라진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명을 다 해줬어요. 강도가 셀 때는 JND가 줄어들고요. 차이 능력이 떨어지고, 강도가 약할 때, 몇 개 없을 때는 JND가 올라가죠. 그럼 이 문장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약할 때는 JND, 여기 아니구나. JND는 매우 더 큰 소음에 대해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보다. 뭐에 대해서?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JND는 훨씬 더 작은 소리에 대한 것보다. 기다려봐. 내가 졸려서 지금 이해가 안 가. 자, JND는 더 크다. 매우 커다란 소리에 대해서 더 크다.
소리가 클수록 겨우겨우 알아차겠습니다. 아, 겨우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래. 자, 다시 정리할게요. JND의 개념을 정리를 다시 해야겠다. 미안합니다. JND는 겨우 알아차리는 능력이에요. 즉, 이 개념을 제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차이를 구별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이야. 차이를 구별 못하는 능력이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나을 것 같아. JND는 구별 고자 이러면 되겠다. 구별 고자. 이해했죠?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직관적이지 않니? 구별 고자. 네, 구별 고자가 돼요. 구별 고자. 그러면 구별 고자들은 큰 소음에 대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소리가 크면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작은 소리, 이렇게 고요한 상태에서 누가 바스락만거려도 크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조용한 소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제 구별 고자의 능력이 줄어들고, 구별 못함이라고 할까? 고자니까 좀 이상하네. 구별 못하는 능력. 좋은 기능이 아니에요. 좋은 게 마이너스 능력이에요. 겨우 알아차리는 능력이니까요. 구별 못하는 능력이 훨씬 커지게 돼요. 큰 소음. 이렇게 하니까 확실하게 되네. 예, 이렇게 외울게요. JND는 좋은 아니야 마이너스예요.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겨우 알아차리는 능력. 쉽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아니고 간신히 알아차리는 능력을 뜻해요. 지렸다 인정. 뒤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자, JND는 존나 둔함 이렇게 외울게요. 그죠? 둔하다고요. 둔하다고. 우둔함이 그 둔한 능력이 훨씬 커지는 거죠.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리겠죠? 그지? 자, when 앞에 소가를 열고 weak해서 닫고요. 얘는 어휘 문제가 딱이죠. 자, 근데 30번이 원래 어휘였구나.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대이 when a sound is very weak 해석해 봐. 소리가 약할 때면 그러면 둔한 능력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소리가 약하면 아니지. 둔한 능력은 떨어져야지. 예민해져야 되잖아. 이해니? 자, 소리가 약할 때는 구별 능력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둔한 능력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JND는 떨어지게 되겠지. 약해지겠지. 자, when sound is very weak에서 끊고요. 자, 소리가 약할 때는 we can tell that another sound is louder. 자, 요 문장이 암시하는 게 뭐니, 대이야? Another sound is louder. 구별 능력이 상승되었죠. 즉 JND 어떻게 된 거야? JND가 그렇죠. 떨어진 거죠. 이렇게 봐야죠. 이거 우리 예전에 그거 기억나? 그 상동 형질이랑 상사 형질 그것처럼 예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이해를 못했는데 큰일 났다. 둔함이라고 생각해. 둔함이 커지는지 둔함이 떨어지는지. JND가 둔함이에요. 네, 둔함. 이 D를 보고선 둔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둔함이 떨어지는지 늘어나는지. 시끄러운 곳에서는 누가 한 명이 더 떠든다고 구별이 안 돼요. 둔한 능력이 올라가죠. 근데 조용한 곳에서는, 즉 강도의 세기가 약한 곳에서는 둔함의 능력은 줄어들겠죠. 예민해지겠죠. 예리해지겠죠. 자, 다시. 자, when sound is very weak 할 때는 당연히 JND가 떨어져요.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가 더 클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예시 문제로. 자, even if 앞에 소가로 열고요. 100%다 이거는. 100%야. 100%예요? 100%야. 이거는 각이 나왔어. 제가 우리 이거 수업 끝나기 전에 한번 문제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것도 중요한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특히 수미. 수미 왜? 혜진이는 중요한지 모른다고? JND가 그럼 수미와 혜진이는 JND가 높은 거니 낮은 거니? 높은 거죠. JND가 높아요. 알겠죠? 일단 둔한 수치가 높은 거죠. 존나 그래. 존나 둔함. 전해진 시간은 조용한 거. 네. 자, 다시. 자, even if. 자, 다시 볼게요. 아니 이게 뭔 헛소리야? 예? 뭐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래는 내가 생각한 게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거 맞아, 아니, 이거. 나는 너랑 반대이거든. 너무 알아차리면 잘 조용한 아니 매우 큰 소리에 대해 큰 거잖아. 제인이가 크단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JND는 큰 거랑은 상관이 없어.
맞지 않아요? JND가 큰 거. 매우 큰 소리에서는. 아니 매우 큰 소리는 꼭 JND 이래서 떨어져야지. 문장 보시면 아, 또 올라가구나. JND는 매우 큰 소음에 대해 더 크다 돼 맞아 있어요. 맞아 그거 맞아. 맞아. 근데 JND가 나쁜 거라면서요. 그치. 알아차리지 못하는 능력, 둔한 능력이니까. 소리가 큰 데서는 알아차리기 힘들다. 맞아. 그런 게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알아차리기 힘든 능력이 크다고. 맞아. 소리가 큰 데서는 반대 시간대에서는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고 이거 GRE로 내면은 머리 터지겠다. 큰 데서는 알아차리기 오 예스 오이 자 볼까요? 자 다시 When a sound is very loud 앞뒤 소가로 표시할게요. 자 이번에도 예시가 나오는데 이건 어휘 문제였지 원래가 30번이지. 아 그 빈칸 추론이구나. 그럼 이거 어휘 문제로 내도 진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외부 지문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레전드인데 이거. 자 소리가 클 때, 자 일단 소리가 크면 신호의 강도가 높은 거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끄러운 콘서트장에서 주원이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안 들리잖아. 그럼 소리가 클 때는 자 투 앞에 꺽쇠 열고요, 사운드에서 꺽쇠 닫고, 어퍼 포인트 명사 덩어리입니다. Tell that another sound 하는 것은 그 뭐야 투 앞에 소가로 열게. 미안합니다. 이거 소가로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어우 진짜 정상이 아닌 것 같네 나도. 자 다시 소리가 매우 클 때는 뭐 하기 위해, 이거 뭐 하기 위해거든요. 다른 소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자 이때 2분에다가 어퍼 포인트 강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It has to be much louder. 훨씬 더 커야 된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성분은 much죠. much louder. 밑줄 그어주세요. 자 해봐. 콘서트장 떠올리면 돼요. 자 교연아, 소리가 매우 큰 곳이니까 콘서트장이에요. 그러면 콘서트장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려면 내가 너한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크게 말씀. 그렇죠. 그 마이크 소리보다 연주 소리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떠올리면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그땐 JND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오케이. 아니지, 커지는 거지. 콘서트장은 JND가 커지죠. 그러니까 much louder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상황인 거지. 큰 목소리를 내면 제인이가 낮아지는 거. 두남이 커지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콘서트장에서는 원래 콘서트장은 JND가 높죠. 높은데 그렇지. 거기서 소리를 더 크게 되면 JND 낮아진다고. 아니지. 맞지 않나요? JND가 왜 낮아져? 이건 JND로 판단할 그치. 수 없지 않나요? 그런 거? 왜? 주어진 조건 자체가 신호의 강도가 JND를 형성한다고 했거든. 결정한다고 했거든. 목소리를 내면 근데 애초에 JND가 상황이잖아. 그거는 지금 인과관계를 뒤집어서 생각을 한 건데, JND가 낮으니까 목소리를 높게 낸 거야. JND가 높으니까 목소리를 높게 낸 거야. 이해했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닭이냐 달걀이냐 싸움인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맞물리게 하면 끝도 없지. 이 JND가 함수잖아요. 함수잖아. 그럼 Y 값이 커도 X 값이 커지잖아요. 수학 못하죠. 그래서 역함수라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아르키메데스의 3단 논법을 생각해봐. A가 B고 B가 C면 A는 C니? 것 같은 게. 야. 대물 넣지 않아? 되게 궁금하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그 봐봐. 선생님 보세요. JND가 있어요. JND가 기준이에요. JND가 낮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구별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반대로 조용하면 JND가 낮다는 것도 성립하잖아요. 아니 조용하면 JND가 낮아져야지. 성립하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관계가 성립하면은 이 반대 관계도 성립하니까 이 역도 성립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콘서트장에서 소리를 더 우리가 크게 크게 내서 JND가 냈으니까. 낮아지는 것도 맞죠.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 맞잖아요.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봐봐. JND가 낮아졌다는 거는 구별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건 JND가 높았기 때문에 크게 낸 거거든? 결과지. JND가 높았던 것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JND가 낮아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서. JND는 그냥 주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JND는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 여기서 신호라는 거는 콘서트장의 소음을 뜻하는 거고,
근데 오히려 그러면 JND가 더 높아지지 않아? 오 마이 갓. 아 그렇네. 나는 좀 힘들고 아 그래서 모집단이 다르네. 콘서트에서 멋있다. 시끄러운 거 플러스 내 시끄러운 거 하면 더 시끄러. JND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아니야 상황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상황이. 그래, 신호야, 신호. 자체로만 보는 것 같은데. 신호에 대한 그 결과물을 신호에다 다시 포함시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내가 목소리를 낸다고 내 목소리가 콘서트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 서로. 콘서트장의 음악이 되는 건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그러네. 내 목소리가 콘서트에 있는 거 아니야? 내 목소리가 콘서트 음악의 하나의 소속이 되는 그 소음에 포함, 내 목소리를 소음으로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지. 소음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크게 냈다라고 해서 내 목소리가 콘서트장의 소음을 증가시켰다라고 보는 관점이 이해가 안 간다고. 아니 근데 이런 문제 안 나오겠죠. 나오. 아니 근데 우리 그때 상동연출 나왔죠. 그래? 뭐 그거는 나왔나? 쉬웠잖아. 뭐 나왔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쉽게 범위였어. 나오긴 나오긴 나왔잖아. 쌤 말대로 내용일치 바로. 아니 방금 우리가 한 얘기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정도 거지. 아니 나올 것 같은데? 예시 문제로 일상생활의 용례로 나올 것 같아, 충분히. 근데 방금과 같은 형태로는 아닐 거예요. 자, 다시. 자, 이거 마지막 문장 볼게요. 그러므로 최종 결론이 중요합니다. 베버슬러는 means that 끊고요. 그리고 대세다가 어퍼 포인트, 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자, it is harder 끊고, 그다음 it to 가주어진 주어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어퍼 포인트. 가이스 지네스. 너무 어려운데? 자, 베버의 법칙은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어렵다. 하더에다가 어휘 포인트. 구별하기에다가도 어휘 포인트. 구별이 어려워지죠. 자, between two sample 두 가지 표본 사이에. 자, 왼 앞에 소괄호 여기 뒷문장이 아마 빈칸이나 서술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뭐뭐 할 때라는 조건이에요. 언제? 이 샘플들이 larger or stronger 여기다 어휘 포인트. 더 높거나 더 커다랗거나 더 강력한 수준의 자극일 때. 그렇죠? 자극 자체가 강력하고 신호 자체가 강력하면 JND가 높아져서 구별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됐지? 자, 이 지문을 바탕으로 일단 어법하고 이 지문 바탕으로 우리 한번 외부 지문 연습해 볼게요. 소리가 세게 크면 JND가 높아져. 둔한 게 높아지. 소리라는 거야. 또 자꾸. 둔함의 수치가 높아져. 그치? 더 둔해져. 아, 그래서 JND 그냥 둔함이라고 해. 이해했어. 둔함. 자, 아 근데 나 그랬잖아. 나도 상동연출 할 때 나도 개 이해 못해가지고. 게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베버슬로우는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니까 concerns. 그 다음에 suggest that. 그리고 behave을 투부정사인데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detect. 자, 5번에는 behave을 투부정사인데 역시 똑같은 구조죠. detect. 그리고 another example of principle은 주어가 another이죠. another example이니까 is. 뒷문장 완전하니까 that. 너무 쉬운데요, 어법은. 자, 그리고 9번에는 each와 in이치의 대결인데, 자, 뒷문장 완전한 문장으로 장소를 수식하니까 in which. 그리고 RING와 RPP인데 100개의 촛불은 탄다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이건 둘 다 되기는 하는데 여기선 촛불이 타고 있다라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burning. 그 다음에 주어가 JND예요. 단수니까 there is. 그리고 12번은 is가 되겠죠. 그 다음 then it is가 되겠죠. 여기서도 앞에 일반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 더즈를 쓰지 않습니다. so와 much입니다. 여기는 비교급 강조 부사니까 much. 자, 이렇게 more quiet이라고 비교급이 있죠. 다음은 자 15번 loud 형용사 부어. 다음에 another sound가 단수니까 another. 그리고 another sound는 is를 단수 동사 쓰고요. 역시 even louder. 다음 주어가 beverslow니까 means. 그다음 a와 is 대결. 주어는 those samples니까 R이 되겠네요. 꼭 나올 게 없는데. 이미 다 우리가 통달을 해서 그래. 통달해서. 자, 그러면 한번 방금 질문으로 저희 한번 실제 사례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실전형으로. 저는 이 지문이 개인적으로는 외부 지문 사례 문제로 100%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딱 선생님 말씀한 대로 나오시면 데이가 뽀뽀하시면 돼요. 저희가 뽀뽀 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싫고. 네. 그렇죠. 딸기 좀 해볼까? 대희망 제일용 딸기 탕안 먹었는데 되게 좋다. 갑자기 왜 딸기잼이야? 와. 와. 데이가 친구가 없는 이유.
연계 부회장으로 나간 이해가 되게 땀을. 와 진짜 어렵겠다. 지금 보기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대박이네요. 와 큰일 났다. 근데 어떡하지? 난 이해해버렸는데. 이해해버렸다고? 그럼 교현이 못 맞추면은 오마카세 다 쏘는 거야? 난 모수 가보고 싶어. 모수. 자 문제는 이거예요. 윗글의 주제와 부합하는 사례를 모두 고르시오. 3번. 자 여러분 골라보세요.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킬러입니다 킬러.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불 꺼주고 제가 좀 잘 보이는 글씨로 해줄게. 야 불을 다 끄면 어떡해. 다 끄면 안 돼요? 하나는 켜야지. 네. 네, 해보세요. 자 이제 잘 보이죠? 자 다들 한번 진지하게 요게 이거 맞추면 1등급이 나온다. 모두 몇 개인가요? 와. 아무것도 없네. 모두? 민도 어. 스타일인데. 뭐야? 윤준아 넌 들어와. 일단 알겠네. 무릎을 꿇어라. 제대로 풀어 제대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내면. 뭐가 그러니까 숫자만 세지 말고 기호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호가 맞고 어떤 기호가 틀린지. 크고 있는 중. 원래 수능장 발주이면 GRE 버전으로 해줄까? 너무 쉬운데? 아니 잠시만. 자. 거의 다 풀었어요. 예. 오 데이 에이스요. 수능 뭐냐? 조용히 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험 끝나겠다 야. 쌤 틀린 게 이밖에 없어요. 그건 모르지. 그게 문제인데. 난 알겠다. 됐나요? 이 빼고 다 맞는 거 같은데. 연속이요? FDDF. 자 정답을 공개할게요. 하나하나 같이 봅시다. 위에서부터. 자 1번 사람 일단 JND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JND는 강도가 셀 때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였죠. 자 여기 사람은 쉽게 구별합니다. 차이점을 언제 쉽게 구별하겠어? 약할 때죠. 그러면 taste between water and slightly sweet water이니까 자 그냥 물이랑 약간만 달콤한 물이에요. 그럼 이 두 개 구분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쉽죠. 왜 쉬워? 어렵지. 약하잖아. 약한 물이 아무것도 이제 들어가지 않은 거랑 그리고 약간만 물을 설탕을 탄 물이에요. 강도의 차이가 심하지 않으면 어려워 쉽지. 그죠 강도가 약하죠. 이건 구별이 쉬워야 돼요. 근데 두 개가 강할 때는 콜라랑 사이다는 구별 생각보다 못하는 거 알아 너희? 네. 그 스펀지 같은 데 실험을 했었거든요. 맞아. 콜라랑 사이다 눈 가리고 먹으면 구별 못해. 진짜로. 맞아, 진짜. 진짜로. 국서점에서 해봤어. 마음 찢어지고. 예를 들면 그 실험자들한테 사이다를 주면서 눈 가리고 사이다 주면서 콜라 어떤 콜라인지 맞춰보세요 하면은 펩시 막 다 이러고 있어. 나 해보고 싶 진짜 너무 정확해. 자 다음 자 그래서 1번은 맞아요. JND에 부합하는 사례가 되고요. 2번 자 학생이 한 명이 차이를 쉽게 알아차린다라고 했으니 이거 강도가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지 알아차리겠지. 그러면 자 볼륨에서의 차이를 알았는데요. 속삭임과 일반적인 목소리. 그럼 얘는 일반 목소리와 속삭임은 차이가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전 여기까지는 하고는 판단을 못할 것 같아.
이게 큰 차이일 수도 있고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작은 차이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가 확실하게 엄청나게 큰 소리들 두 개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소리 지를 때는. 여기가 강도가 세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강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 보고 바로 판단했으면 잘못 푼 거야. 이건 맞아요. 얘도 JND에 부합하고요. 다음 세 번째, 예술가가 구별합니다. 두 명의 작은 약간 다른 색조, 이 그레이 색조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도 강도가 약한 상태니까 구별을 할 수 있겠죠. 흑백 스케치에서. 하지만 자, tell 얘가 구별하다의 뜻이 있어요.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다. 매우 어두운, 자, very dark니까 강도가 셀 때는 구별을 못하는 거죠. 얘도 JND에 부합하네요. 자, 그 다음 자, a person immediately feels a single drop of water. 자, 여기까지 보면 한 방울이거든요. 한 방울은 강도가 세니 약하니? 약하니까 느낄 수 있겠죠. 얼굴에 한 방울 떨어지는 건 느껴요. 근데 자, 이런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은 얼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없겠죠. 강도가 세면 둔해지니까요. 이것도 JND죠. 다음 4번. 자, 투어리스트가 여행객이 굉장히 압도감을 느낍니다. 먼데한 어떠한 장엄한 궁전을 바라볼 때 큰 거를 봤으니까 강도가 세죠. 강도가 셀 때는 압도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못 느껴야죠. 근데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작은 오두막에서는 무관심하다. 자, 이건 작은 오두막은 강한 자극이에요, 약한 자극이에요? 약한 자극이니까 무관심하다. 근데 얘는 애초에 JND랑 관련이 없어. 왜냐면 시각적 자극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장엄한 원대한 그런 건축물을 보고도 압도감을 느끼는 게 맞지 않니? 오두막 보는 것보다. 그래서 얘는 약간 JND의 비유로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례였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문제 수준이 되게 높지 않니? GPT 치고. GPT가 뭐예요? 찍어낸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언제 이걸 다 쓰고 앉았겠어 이거를. 내가 무슨 신이야 내가 이거? 그러니까 GPT 프롬프트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내가 2달 동안 연구했다고. 자, 다음 a man, 남자가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차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극을 알아차린 거예요? 둔한 거예요? 아니면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거죠. 언제 예민해야 돼? 자극이 신호가 약할 때 예민해야 되거든요. 자, otherwise 봐봐, 바로 배운 것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이거? 빼고 해석하라고요. 그의 텅 비어있는 백팩에서는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강도가 약하니까. 하지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완전 가득 찬 백팩에서는. 맞죠. 이제 정답은 2 하나 틀렸어요. 2 하나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어때요? 할만하나요? 나중에 이런 문제 한 20개 만들어 줄 테니까 100개 만들어 줄 테니까 푸세요. 100개 너무 많니? 그럼 GRE 버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머리가 터질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진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시간에 교과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문이 빠졌다고 했으니까 모의고사가 하나 남았고요. 모의고사 하나 하고 2개? 하나 40일 하나 빠지잖아. 6월 거 빠지잖아. 바이어스 요거 하나 빠지니까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하나랑 교과서 하나 나가면 될 것 같네요. 자, 고생 많았고 이제 진도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고요.